오늘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8돌시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한 저국강산 그 어디에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 업적을 감히 깊이 되새겨보는 인민의 뜨거운 격정과 다음없는 그리움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존치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최고 참모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당의 강화전과 주체혁명유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세기를 이어 사회주의 위기를 더욱 굳건히 고수하고 혁명적 당건설에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여 올 수 있은 것은 바로 1964년 6월 19일 이 역사의 날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수령 중심의 당건설 사상을 제시하시고 전당 김일성 주의화의 기치 밑에 당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반석같이 다지시어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숨쉬고 행동하는 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 발전시키셨습니다. 장군님이 당건설 용도사는 우리 당을 인민을 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불면불의의 날들로 순화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장군님이 그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열렬한 사랑은 한평생 인민행 열차의 기적소리를 울려가신 현지지도 강행군길에도 새겨져 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과 시련 속 변함없이 베풀어진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날에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利益을 최우선 절대시해 왔으며 또 우리 인민은 당을 운명의 등대로 오문이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품어안고 오늘도 거세차게 휘날리는 조선노동당의 붉은 당기는 한평생 인민들 속에 계시며 인민의 복무자로 헌신의 자옥을 새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수십 성상은 존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완강히 헤치시며 저국 청사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신 영서사시적 행로이며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당건설 업적은 주체혁명 위협 수행을 위한 만년 제보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의 당건설 위협은 오늘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시어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애령도 따라 당의 도리에 굳게 뭉치어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계를 더욱 강화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자립경제의 전초기지를 지켜선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섰습니다. 이번에 전원회 학대회의에서 석탄공업부문이 하반년도에 틀어지고 나가야 될 그 투쟁 방향, 그다음에 구체적인 과업들이 명시된 데 맞게 그 간철을 위한 지금 조직사업을 지금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하반년 민주주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서 우리 석탄 생산을 일정대로 내밀지 못하면은 하반년 민주주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막장들이 그 배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그다음 장마철 기간에 300여 개의 예비 채탄장을 마련해서 그래서 구웠던 폭우가 들이닥친다고 해도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터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 송에서는 과학기술을 생산 장성의 그 기본 열쇠로 보고 그 모든 탄광연합기업소, 탄광들 그리고 탄광기계 공장들에서
과학기술이 생산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굴진 성과를 확대하고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나가면서 상반년도 석탄 생산 계획 수행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굴진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굴진 문제를 어디까지나 해결함으로써 예비 채탄장을 확고히 마련하는 사업에 최선수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수행을 위해서 탄광에서는 5일간, 연합기업소에서는 10일간 경기청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는 달리 암석 굴진 서대들을 위주로 하면서 1.6배에 해당한 전투 목표를 하더라도 일정 계획은 무조건 나가는 것과 함께 이거 탄광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종머리를 비롯한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함으로써 굴진에서 제기되는 자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탄광에서는 그 벨트 콤비와 운반계통을 망가동시켜서 캐넨 석탄을 제때 운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전에 많이 소비되던 탄차 배열인가 전차선 내류가 전략되고 또 노력도 전략되게 되었습니다. 정전에 분도젤로 상차하던 곳을 자동 분임식으로 상차하게 됨으로 해서 여기에 들던 막대한 그 연료와 노력을 절약해야 됐고 석탄 유실도 막게 되었습니다.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일 때 석탄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촌내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문촌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도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작전을 전망성 있게 설계하고 사업을 주동적으로 전개하면서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새 탄밭을 마련하는 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진경, 청년경, 전차경에서 새 구역이 개발됐고 또 지금 숭리경에서도 새 구역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굴진과 채탄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 용접봉에 의한 내루맞댐 기술을 받아들여서 로방 강도를 높이고 수십 대의 탄차를 자체로 제작 수리 이용하면서 전차의 수지 메달을 자체로 장안 도입해서 운반 계통의 능력을 높였습니다. 소대 호상관, 중대 호상관, 갱 호상관 사이즈 경제를 조직해서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고 지금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도 마감 고비에서 내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진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면한 용농 작업을 안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학군 오곡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논비의 품종별 특성과 생육 상태에 따라서 비료주는 양을 정확히 교정하고 여러 가지 비료와 성장 촉진제들을 기술적 요구대로 주는 한편 아지치는 시기에 맞게 논물 관리도 짜고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용농 공정이 겹치는 시기에 맞게 작업 조직을 짜고들고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여서 매일 많은 면적의 논경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시중군 홍판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논비료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초기 생육 조건을 잘 지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해 논기매기를 진행하면서 성장 촉진제인 탄산화 작업비료 이걸 3일에 1차씩 입분무해주고 있습니다. 또 논물 말리기 방법을 받아들여가지고 뿌리 활성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약을 칩해가지고 병해충을 미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 상태가 매우 불리하지만 논벼의 초기 생육이 보시다시피 좋습니다. 6월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17일 18시부터 6월 18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19,310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1,05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21,932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6월 18일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462만 1110여 명입니다. 그 중에 99.267%에 해당한 458만 7252여 명이 완쾌되고 0.731%에 해당한 3만 3782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방역사업에서 소독은 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 근원을 철저히 차단 소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소독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곤충을 죽이거나 무독화시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자외선이나 열, 초음파, 마이크로파 등에 의한 물리적인 소독 방법과 자아염수한 나트륨, 에틸알코올, 이산화염소, 사급 암모늄계 소독약 등에 의한 화학적 소독 방법, 비누와 같은 계면 활성제에 의한 물리화학적 소독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소독에서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만성적으로 대하면서 무책임하게 진행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뿌리 뽑는 것입니다. 특히 세균이나 비루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큼 사업 공간과 작업 공간, 생활 공간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소독해야 하며 소독약의 농도와 소독 시간, 소독 횟수 등 방역학적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과학연구 단위들에서는 방역 실천이 요구하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소독 방법들을 적극 연구 도입해야 하며 소독 설비와 기재, 소독약을 생산하는 단위들에서는 수요에 맞게 생산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각급 비상방역 단위들과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평방당 책임제의 원칙에서 소독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악성 비루스가 발붙일 공간과 틈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주간의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여러 변이 형태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감염자 재확산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주간 세계적으로 440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주에 비해서 11%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특히 BA.4와 BA.5의 확산으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 BA.4와 BA.5가 확산되면서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보건상은 국내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여름철에 들어와 새로운 전염병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최근 악성 비루스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지역에서 2달 만에 처음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감염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4,397만여 명, 사망자는 634만 6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리조나주 북부에서 들불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2일에 발생한 들불은 무더운 날씨와 센바람에 의해서 급속히 타번졌다고 합니다.
15일 현재 110여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이 불에 탔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공업적 방법으로 마름류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 식료, 제약공업의 기초 원료로 널리 이용되어 온 마름류는 일반 식물들에 비해서 대기 중의 탄소를 제거하는 데서 그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건설용 재료 등 광범한 분야로 그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여러 종의 마름류 성분을 분석한 데 기초해서 생물 반응로에서 매 분야에 알맞는 마름류들을 배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마름류 배양 전 과정을 로봇가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시기 한 종의 마름류를 배양하는 데 6개월이 걸리던 것이 지금은 한 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 지역에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평년과 어제보다 높아지고 또 대부분 지역에서 상대 습도도 더 높아져서 날씨는 무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평양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서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며칠간 이러한 날씨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지역에 있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북부적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서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황해남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지형의 영향으로 새벽과 오전 한때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에 서해안과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지금과 같이 해비 침률이 낮아지고 대기 습도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찰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한 앞구루, 밀, 보리, 감자가 부패 변질되지 않게 보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축산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집짐승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밀양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이슬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